자,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용학 시인의 하나씩의 별입니다. 자,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뭔가 단절된 느낌이죠. 그리고 검은 문이라고 하는 이 색깔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화물열차의 어떤 분위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행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인칭대명사가 있습니다. 1인칭 복수. 이 우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우리라고 하는 요 인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3행에 보면은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그쵸? 열차 안이 아니라 열차 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화물열차 지붕 위에 제각기 드러누워서 뭔가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근데 하나의 별을 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 저마다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제 이용학 시인이 이 작품을 이제 발표했을 때가 1945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배경상 일제강점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광복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이 타고 있는 열차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 배경상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유랑민의 처지를 고려해 볼 때 이때 하나씩의 별은요, 각기 저마다 다른 사정 속에서 떠올리는 고향 또는 저마다 꿈꾸고 있는 미래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요 상황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제가 그림 실력이 좋지는 못합니다만은, 자, 요렇게 하면 표현을 하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열차가 있습니다. 이민열차예요. 이걸 타고 오는 이 열차 지붕 위에 있는 요 사람들은 화자도 포함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들입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이 열차 지붕 위에 누워서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별을, 저마다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 자, 근데 이 유랑민의 처지를 과거와 같이 그 맥락 같이 짚어가면서 보면은 확실하게 지금 현재의 어떤 그 느낌, 심정을 알 수 있는데, 과거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제강점기예요. 힘들었겠죠. 자, 근데 이제는 광복이 됐습니다. 광복 직후. 자, 유랑민의 현재는 고향 또는 미래에 대한 저마다의 그 부풀어 있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별, 하나씩의 별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지금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눈보라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그쵸? 같이 이 화자와 이 화물열차 지붕에 같이 이제 별을 바라보면서 돌아오고 있는,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여러 모습입니다. 네.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좀 이렇게 나열하고 있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표현을 보면은 통사구조가 반복되는 게 보이시죠? 이처럼 열거와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죠. 또 이 반복으로 무엇이 획득됩니까? 운율이 획득됩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자,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간식도 나눠 먹는 것 같아요.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자, 그런데 내사 서울이 그리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화자는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서울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 다음입니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른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꼴짝꼴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그러니까 유랑을 떠날 때의 그 순간도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국을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의 어떤 그 마음, 여기 써있네요. 서름 많은 이민 열차. 그 다음에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서러운 마음을 품고 나라를, 고향을 떠났었어요. 근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조국이 광복됐죠. 해방됐어요. 근데 돌아오고 있는 이 유랑민의 처지는 어때요? 헐벗은 채로 돌아오는,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즉 앞서 서술했던 그 유랑민들처럼 나 또한 쉽지 않았다. 힘들게 살았다 그 말이죠. 나라에 기쁜 일이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자, 이 함경도 사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요것만 딱 봤을 때는 누군가 싶어요. 근데 작가 이용학의 고향이 함경도인 것을 고려할 때 시적 화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쁜 일은 역시나 조국의 광복이겠죠. 자, 다음입니다. 총을 안고 폴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들어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자, 총을 안고 폴카요. 자, 보헤미안 지방의 무곡. 춤출 때 연주하는 노래. 자, 그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아마도 같이 이 열차에 타고 있었던 탑승에 있었던 어떤 러시아 병사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노래 부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끝에 삼행이요.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열차의 지붕 위에 우리 제각기 들어누워서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이 표현 그대로 처음에 1년에서 봤었죠. 수미상관이네요. 표현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니까 운율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반복하면 의미가 강조되겠죠. 그리고 수미상관으로 1년과 마지막 연에 같은 표현이 나오면요, 구조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의 마지막이 하나씩의 별 이렇게 끝나잖아요. 별, 명사죠. 명사로 시상전개를 마무리했다. 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목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제는 그래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유랑민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게 어떤 단어에 응축돼서 나타납니까? 하나씩의 별. 네,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아주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이민열차의 풍경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죠? 묘사적입니다. 자, 3번 얘기했고 4번 수미상관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명사로 시상 마무리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작품에 대한 정보 내용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요. 자, 1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자, 보기 1번부터 봅시다. 동일한 식구를 반복해서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1번부터 맞는 것 같은데요. 1번이 정답이죠. 자, 동일한 식구의 반복. 자, 우리 수미상관 보면 알 수 있죠. 1년에 있는 내용과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 연에 나와 있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네, 수미상관 요거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 3, 4, 5 그래도 한번 읽어나 봅시다. 청각적인 이미지, 가상의 청자, 도치된 어순, 뭐 도치법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절의 순환, 다 아니죠.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작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또 보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930년대에 등단한 이용학은, 그쵸? 작가죠. 이용학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 그쵸? 이분의 작품 그 시대 배경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시절의 우리 민족, 특히 간도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해서, 자, 간도 유랑민 참 많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유랑민들의 어떤 그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이죠.
그 실상에 주목을 해서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입니다. 이후 그의 해방기 시들은 해방을 맞아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회와 감격을 그리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작품, 해방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회, 감격, 이 작품 그대로죠. 그리고 또 보기 박스에서 다음 문장에 작품에 대한 얘기 더 추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과 변한기의 현실 속에서 이향을 결행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그쵸? 지금 화자는 자기 고향으로 안 가고 서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방의 감격 이후에 잠시나마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잊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며, 자, 동지애, 화물열차 지붕 위에 있는 유랑민들 서로 간식도 나눠 먹고, 그죠? 같이 별 보기도 하고요. 민족의 앞날에 대한 제각기 희망을 품어보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제각기 희망을 품어보는 장면, 이 부분은 바로 저거죠. 저마다의 별을 바라보는 장면이죠. 요건 한번 써봅시다. 자, 저마다의 별을 바라보는 장면. 자, 일단 보기 내용은 이래요. 자, 근데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인데,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봅시다. 화물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로 시상을 여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군. 그쵸? 검은 문, 검은색이요. 그 다음에 탄탄히 잠겨졌다. 이걸 통해서 쉽지 않겠다, 순탄치 않다라는 것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2번. 자, 험한 땅에서 험한 변을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대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겪었을 고단한 삶, 쉽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 3번. 함경도 사내인 내가, 일단은 출제자는 이 함경도 사내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화자, 나로 보고 있습니다.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는 것은, 그쵸? 이 사람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죠. 다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 달리 이향을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그쵸? 이향. 이 사람은 어디로 간다? 서울로 간다. 그쵸? 한번 써봅시다. 현재 이 사람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그 다음에 선지 4번.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는 귀향하는 사람들과 화자가 열차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쭉 올라가서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른 많은 이민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로이 내다보던 골짝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요 열차에 타서 이제 고향을 떠날 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돌아오는 이제 와중 얘기도 한데, 자, 일단은 요 편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돌아오는 귀향보다는 떠나갈 때랑 먼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요, 좀 더 읽어볼게요.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면서 감격한 사람들, 자, 여기서 확실하게 틀렸네요. 돌아오면서 감격한 사람들, 지금 푸르른 바다 얘기하고 있는 이때의 상황에서 요 부분을 설명을 할 때에는 감격했다가 아니라,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서름이 많대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행에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이미 이 바다와 거리거리를 내다볼 때 그때 그 시절의 감정은요, 서러움이죠. 서러움. 그래서 서러움. 자, 이 부분은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는, 자, 요렇게 떠날 때의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때는 서러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찾았네요. 정답은 4번. 네. 4번이 틀린 설명이죠. 5번 선지 마저 봅시다. 헐벗은 채 돌아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같은 열차를 타고 함께 기욱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지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쵸? 예, 이 부분. 서로 동지애를 나누며 민족의 앞날에 대해서 제각기 희망을 품어보는 장면. 예, 그쵸? 예,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식구를 찾아 쓰라고 하네요. 자, 문학작품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독자 맥락. 자, 효용론을 얘기하는 걸까요?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일단은 독자 맥락, 즉 효용론에 대한 개념 설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귀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서로 다른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귀향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과 미래를 떠올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땡땡땡땡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과 미래를 떠올리는 장면, 그렇죠? 요거죠, 요거.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고향과 미래에 대한 저마다의 부푼 마음을 어떻게 형상을 했습니까? 화물열차, 이 이민열차 지붕 위에서 이 사람들이, 유랑민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는데 저마다의 하나씩의 별들을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빈칸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하나씩의 별.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하나씩의 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제목이기도 하네요. 네,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